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입니다. 성남시 콜센터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대책위 출범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방두범 성남시 콜센터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대책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민수 민주노총 성남 하남 광주지부 사무차장님 참석했습니다. 최재철 성남동 주인신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민 지역난방 안전지부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대진 피해자 유가족분 참석하셨습니다. 양미화 공공의료시민행동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양호영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은정 분당여성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민욱 유가족 그러니까 고인의 아드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박민수 민주노총 성남 하남 광주지부 사무차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난 12월 29일 날 성남시 성담사 강민혜 씨가 스스로 목숨을 47살 나이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고 경험은 금치 못했는데요. 이 과정 어떻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내용 진상을 밝혀내고 이것을 통해서 이후에 콜센터 감정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지역에서 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책위 정확하게 성남시 콜센터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대책위 위원장님이신 성남동 성당 최철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예전에도 한두 번 여기 온 것 같은데요. 올 때마다 회색빛 도시의 그런 아파트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기자분들을 보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하여튼 제가 무슨 미친 짓이라도 좀 하면 관심 가져줄까요? 성남시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비망록에다가 자기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얘기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직장 내에 있었던 일들이 묻혀지고 별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대책위를 가동하고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도록 그리고 또 책임자가 온전하게 처벌받도록 그리고 재발이 안 되도록 그런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 너무 상식적인 요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주목했지만 그래서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이 됐지만 얼마나 큰 허점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다 해결이 될 때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기사로도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남아있는 유족입니다. 유가족입니다. 유가족 대표로 강대진 또 강민희 상담사 오빠가 오셔서 내용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수첩이 고 강민의 상담사 제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남기고 간 죽음의 비망록입니다. 1년여 동안 자신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가슴 절절히 이 수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빠로서 본인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적극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넌지시 오빠로서 소식만 전했는데, 동생의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6월 20일 날 제가 성남시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남 관계자들한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누군가 직장 갑질로 누군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달라, 제가 6월 20일 날 성남시청에 가서 콜센터에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더 이상 괴롭히지 마자. 우리 동생이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아파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으니 오늘자로 휴직을 하겠다, 질병휴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질병휴직 후에 복직을 하니 직장 내 괴롭힘이 가속됐습니다. 동생을 팀장, 그 위에 있는 상사들이 형사 고발을 하고, 또 성남시에서는 동생을 해고했습니다. 성남시청이 지역시청도 아니고 어떻게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아프다고 호소하였는데, 그 상사들한테 호소하였는데 정작 돌아온 거는 해고와 같은 살인이었고, 그 충격에 동생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파했습니다. 이 비방력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동생이 2019년 1월부터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괴로워하고 아픔에 대한 질병 의사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속이 터지고 분노가 나고 괴로워했지만 유족들은 동생의 죽음 이후에 참고 있었습니다. 성남시청, 성남시장, 은수미 시장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 철저한 책임자를 가려서, 가해자를 가려서 처벌하겠다,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유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청은 제대로 된 조처와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을 주둔하면서 동생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족으로서 동생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더욱더 현재 남아있는 콜센터 직원들의 제2차 가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슬퍼하고 죽은 자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직접 갑질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성남시청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조직이 어떻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외면하고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고 제대로 된 시청이고 제대로 된 시장이겠습니까? 분통이 터져서 제가 1인 시위를 하고 한 달째 1인 시위를 하고 성남시청에 호소했지만 진전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 정론회관에 와서 기자분들한테,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의 당신의 동생과 가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 목소리를, 그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전국의 콜센터 직원들이, 감정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법을 개선해서 정말 책임자를 처벌해야지만 더 이상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 나오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으며, 기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벽 보고 서 있어라. 당신이 그 월급 받고 당신들이 똑같은 월급 받고 어떻게 이따위라는 그런 모욕감을 견디면서 찬양하면서 일한다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 보도해 주시고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가족이 성남시에서 약 한 달, 지금 이제 2달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성남시의 합리적인 적절한 조치를 기다려왔습니다만 외면받은 결과 이렇게 분노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담사들이, 특히나 콜센터에 있는 이 상담사들이 어떠한 고통들을 받고 있는지 지역난방 안전지부 김경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지금 이제 김현미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분이 여기 자리에 못 나오셨습니다.
워낙 어려움에 처해 있고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나오기가 굉장히 불편하셔서 김경민 사무국장이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남시 콜센터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난방 안전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진 건 없다라며 영역사 시절 매니저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관리 체계 유지하겠다고 성남시 콜센터 운영팀장은 공지하였습니다. 콜센터 운영팀이라는 관리 부서가 있음에도 공무직을 관리하도록 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발생된 제도적 문제점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니저에게 연차 사용에 대한 날짜별, 사용 인원, 배정 권한, 승인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사례로는 고 강민의 경우 연차 휴가 사용 일에 기이 신청자가 있어 신청자끼리 협의하라, 연차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를 확보하도록 하여라 라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매니저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사례로는 고 강민혜의 오안내 등 경위서를 수차례 제출을 요구를 하고 제출된 경위서를 수정 요구 또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매니저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말 및 퇴근 이후 한글 타자 보고서 제출을 하고 컴퓨터가 없는 책상에서 매뉴얼을 숙지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프린트기 옆 구석에 혼자 앉아서 벽을 보고 공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알림, 공지를 위한 메신저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고 강민의 상담사만 초대가 되지 않은 겁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이 포함된 인격적인 모욕입니다. 돈이 있을 텐데 왜 회사를 다니고 있냐? 나 같으면 안 다니겠다. 돈이 많으면 매니저 때문에 우울을 걸렸다면 본인을 위해 건강을 위해 그만둬야지 라는 발언 등 일 못하는 직원이 괜히 콜센터에 입사를 해서 파트장 매니저를 괴롭히고 있다 라며 소리를 지르고 볼펜을 뺏고 종이를 찍고 던지는 행위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성남시는 사건의 은폐와 왜곡을 하고 경찰 조사 결과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형사고소가 아닌 사내에서의 예방과 대응에 초점을 맞춘 법으로서 성남시는 하루빨리 결단하여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에 나서길 바라며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고인의 경우 연차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 특히 이 연차를 쓰게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빈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본인이 해야 되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 자리를 대체를 하지 못하면 복지 포인트가 감해지는 어처구니 없는 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가해 정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걸 보고 아주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자세를 바꾸면 벌 받는 사람 자세가 그게 무엇이냐 라고 질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현대 시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가해를 진행한 성남시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을 저희가 밟으면서 지금 현행법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개정된 신설되어 있는 직장인 괴롭힘의 장악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것과 관계돼서 민중당 여성엄마당 대표 장지아 대표님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의 상담사의 억울한 죽음이 진실이 좀 밝혀지고 또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직장인들 66.4%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개정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무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신고 시에 사용자가 아닌 이해관계가 있는 사용자가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수사가 되더라도 그 조직 내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도 얼마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적어도 2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규정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에 그런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결과물이 제도적인 보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가족과 유가족과 저희 민주노총 중심으로 아주 약소하게 대책위를 구성해서 당연히 성남시에서 합리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2달여의 결과를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역에서 종교, 시민, 정당을 포함한 대책위를 구성하게 됐는데 이 단위를 대표해서 양미와 성남 공공의료 시민행동 공동대표님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들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대하고 나는 무엇을 했던가 하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박민혜 상담사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회에서 자기 정규직에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렵게 비정규직 일하다가 정규직을 전환됐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 사람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죠? 결국은 내가 책임을 다 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한 줄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것은 한 줄이었어요. 이 사회에서 누군가는 계속 죽어가는데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워서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인 타살입니다. 갑질이고요. 직장 내 갑질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냥 묵인하고 간다는 것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들,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들, 이 죽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런 현실을 이는 더 이상 묵고하면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민혜 상담사의 그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명백하게 성남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저것이 박민혜 상담사의 죽음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요.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자회견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빨리 기자회견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그 안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기자회견만 먼저 정의당 양우영 위원장님이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콜센터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대책위 출범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입니다. 2019년 12월 29일 성남시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강민혜 상담사가 고인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농협 노동자에서 성남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기뻐하던 고인은 용역업체 때부터 관리자였던 매니저로부터 2019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고 병가 휴직이 끝나고 11월 30일 5개월 전 발생한 경미한 사건을 빌미로 형사 고소 고발을 당하고 이어 시청으로부터 해고 결정을 받고서는
절망에 빠져 결국 생을 달리한 것이다. 시와 가해자는 콜 업무 성과가 저조한 것에 대한 정당한 업무 재고 활동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하지만 고인의 비망록은 그 주장이 가증스러운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병면을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성과가 저조한들 어떻게 벽을 보고 앉게 하는 모욕적인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 정도의 모멸적인 경위서를 강제하였는가. 고인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신과 상담도 하고 부서에 읍소도 하고 시장 면담도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하였으나 결국 맞닥뜨린 것은 변함없는 괴롭힘과 위계로부터의 따돌림이었다. 고인은 이 공고한 괴롭힘에 대합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겠다는 비통한 전화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 죽음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장이 신설된 후 일어난 첫 번째 사건으로 이에 대한 성남시의 그간의 관망적 입장과 소극적인 태도는 실망을 그만두고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진상조사를 하겠다던 은수미 시장과 유족의 약속은 2달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가해자는 관리자의 위치에서 이미 6월부터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동료에게 자신의 의사가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왕따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염려되었던 2차 가해를 진행하며 기어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민주노총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노총 가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시간이 되게 많이 좀 지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후의 내용들은 보도자료 배포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지금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전국에 있는 콜센터, 특히 성남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근절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